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달러 환율에 대한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게 정말 위기인가 아니면 기회가 될 수가 있는가에 대한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으니까 자유로운 의견들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 저희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에 대한 기준은 오늘 날짜로 1466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롯했을 때 2009년 금융위기 때 당시가 원달러 환율이 3월에 1488원을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2009년도 금융위기 때와 지금 2024년도에 대한 금융 상태가 많이 오버랩이 되어 있다, 맞물려 있다. 그래서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위기다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기회는 존재한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회를 포착을 했으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어렵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들이 정말 좋은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일단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말자고요. 고환율이 기회로 만들어 버리자. 고환율을 기회로 어떻게 만들어 버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환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되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개념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구독자님들은 너무 저보다 대단하시고 너무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뭐라고 개념 정리를 합니까? 그러나 그냥 아예 쉽게 생각을 하자고요. 이게 돈이 되냐? 그러니까 우리 채널에서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돈이 되냐? 돈을 못 버냐? 돈을 버냐?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고환율을 어떻게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환율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건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 근데 원자재에 대한 수입 비중은 낮은 기업, 이 무조건 돈이 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핵심적인 상황이에요. 수출을 많이 하는 높은 기업, 그리고 원자재 수입 비중은 낮은 기업이 고환율 땐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막 고환율이다, 뭐 금융위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보같이 지금 상황들을 그냥 적나라하게 쳐다만 보지만, 내가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시드머니가 있고 내가 당장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뭘 사야 됩니까?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 그리고 원자재 수입 비중이 낮은 기업만 사시면 돼요. 되게 쉽죠?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수출을 하는 기업은 수출을 하게 되면은 판매에 대한 돈을, 판매값을 원화로 받습니까? 아니죠. 달러로 받아요. 달러로. 수출하는 기업은 판매값을 달러로 합니다. 그리고 수입하는 기업은 이 구입가격, 구입값을 뭘로 구입을 합니까? 달러로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어차피 달러를 주고받고 해외에서 재료를 사갖고 오거나 내가 지금 현재 판매하고 싶은 거를 어차피 해외에서 달러로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고환율이다? 그럼 무조건 수출이 높은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버는 거고, 이 원자재 수입 비중이 낮은 기업은 매출 판매 이익을 그저 그냥 계속해서 쌓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회사들을 여러분들이 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어렵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저는 고환율을 왜 긍정적으로 보냐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우리 1달러 가지고 1200원 어치밖에 못 샀잖아요. 못 샀다. 근데 지금 1달러로 1500원 어치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쵸? 지금 만약에 예를 들면 주식을 100달러라고 해봅시다. 100달러를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전에는 얼마를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12만원을 살 수가 있었잖아요. 어치를 산다. 근데 지금 현재 100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를 살 수 있냐? 15만원어치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산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주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곧 고환율 시대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정리가 되죠. 그러면 지금 뭐 뉴스에서 2009년도 금융위기 때와 지금 많이 비슷하다. 그래서 뭐 이러한 내수 침체의 분위기들,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정말 어렵다라고만 생각을 할까? 여러분들 정말 그러지 마세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금융위기 사태, 뭐 외환위기 사태, 그리고 대공황 사태, 코비드 19 사태, 그리스 디폴트 사태, 위기의 순간은 늘 있었어요. 근데 그 위기의 순간을 딛고 지금 현재 다우 나스닥을 보면 늘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다니까요. 그럼 회의론자들, 비관론자들이 돈을 벌까요? 아니면 이런 위기 때에 내가 나중에 기회로 만들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감 없이 매수를 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까요? 너무 쉽죠. 들고 있으면 돈을 버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만 명심하세요. 무리한 투자하지 말자. 비트코인 매수하지 마세요. 비트코인 좀 하지 마. 비트코인 절대 하지 말고 현금 확보가 마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금 같은 기회에서 너무 쉽죠.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 원자재 수입 비중이 낮은 기업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이 주식을 많이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로서 기회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비관론자들이 생각하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비관론자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똑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자재 가격에 상승한다? 그러면 그 줄곧 해서 말하는 게 수입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고,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은 대한민국에 대한 물가 상승을 압력을 부추긴다. 그러면 가뜩이나 경기 침체인데 여기에 내수 침체까지 더해져서 소비 심리가 살아나냐? 그리고 지금 이제 고금리 상태인데 가뜩이나 이자 비용이 높아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소비 심리, 소비 감소로 인해서 기업들에 대한 마진율이 혹은 ROE라고 하는 성장률 떨어지는 시점인데 이게 올라가겠는가?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올라가겠는가? 이게 비관적인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틀린 거 없죠. 이것 때문에 이게 현실이기도 하고 이게 맞기도 하지만 대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늘 비관적인 부분으로만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잘 파악을 하시고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는가, 매수를 해야 하는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금 비중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환율 시대에 이러한 수출 그리고 원자재에 대한 이 수입 비중이 낮은 기업들, 이런 사람들이 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다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보고, 외국인들 또한도 투자가 끊기는 게 아니라 되려 외국인들이 주식을 더 많이 살 수 있는 시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 되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 저는 되려 사고의 발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고환율이 꼭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영상 항상 시청을 해주시면서 응원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더 좋은 컨텐츠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